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보증금 지키기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지키는 방법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1편과 2편에서 3번까지 알아봤고요.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일은 사전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알아볼 4번 내용증명 우편, 임차권 등기명령, 법의 도움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사후 처리 방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번 내용증명 우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집주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조목조목 적어서 보내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죠.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은 일반 우편과는 달리 우체국에서 증거용으로 따로 보관해 줍니다. 내용증명 우편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기보다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재판을 할 때 내용증명 우편은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건 보증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금전 및 이해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는데도 돈을 안 준다? 그러면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가운데 한 곳에 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우편과 얼핏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은 집주인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는 자료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으로 내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는 일입니다. 엄연히 다르죠. 즉, 임차권 등기명령은 내용증명 우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셈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의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계속 보장됩니다. 계속 보장돼요. 그리고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 가능합니다. 집주인분께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돈을 못 주니까 계속 살라고 우기면 꼭 계약이 끝나지 않더라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하루라도 억울하게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까요. 꿋꿋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집주인,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더 빨리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2천만 원 이하의 금액과 관련한 단순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재판의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액재판 신청 방법입니다. 1. 법원으로 간다. 2. 법원 종합접수실 혹은 민사과로 가서 소장을 작성한다. 소장 양식은 법원에 있어요. 3. 소장을 잘 쓰지 못하겠으면 구술제소 신청을 한다. 4. 소장을 접수한다. 이때 구술제소란 소액심판 사건을 제기할 사람이 법원 담당 직원 앞에서 소장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고 법원 담당 직원이 제소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소장 제출에 가름하는 소제기 방식입니다. 이때 소액재판 시 주의하셔야 할 점 하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재판이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과 증거를 재판 기일까지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판 기일에 본인의 주장을 말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서만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명령을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집주인이 돈을 바로 주면 좋겠지만 간혹 집주인이 따로 이의신청을 하지도 않고 보증금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 할 수밖에요.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즉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요.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로 채무명의라고도 합니다. 즉, 경매로 넘겨서 팔아서 내 돈을 돌려받는 거죠. 다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이 되고 소송을 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국 정식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판이라고 겁먹을 필요 없으세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재판의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어서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라도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도 간략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집주인이 슬쩍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동안 집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리면 받아낼 방법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빚을 받아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재산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것은 실제로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을 하려고 할 때는 꼭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증금 지키기 시리즈 한 판, 두 판, 세 판 영상 3개에 걸쳐서 정리해 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 먼저 계약하기 전입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호수로 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법 구조 변경 등으로 신고 없이 임의로 세대수를 늘여놓고 임대를 하는 임대인, 그리고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는 중개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한 호수가 실제로는 등기부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꼭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할 때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계약을 하신 뒤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됐죠?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집주인이 끝까지 버티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재산을 가압류한 다음 2천만 원 이하면 소액재판으로, 2천만 원 이상이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 시리즈로 준비해 봤습니다. 한 판, 두 판, 세 판 잘 참고하셔서 이번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런 일이 없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